시즌 1이 45번을 했으니까 그 중간에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 야, 뭐 하는데 45번까지 나가냐, 롱런 하네,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제 욕심에는 시간이 좀 더 충분하면 45번만이 아니고 뭐 100번, 200번도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주 자연 뭐 역사, 명상, 종교하지만 그 중에 한 분야만 가지고 파고 들어가도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때인지라 우주적인 진동수가 이제 대전환을 하는 그런 시점이고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아 내월아 하고 그 바탕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들어와서부터는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하고 한 단계 진동수를 상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거는 주로 영성이나 뭐 정치 통일 이런 분야가 아니고 영성 쪽으로 영성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쪽으로 장소도 옮기고 주제도 본격적으로 영성 쪽으로 좁혀서 모든 걸 영성의 관점에서 뭐 정치건 사회건 다른 걸 보더라도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걸 보도록 그렇게 차원 이동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진동수 이동, 주파수 이동, 차원 이동.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소도 이동, 그쪽으로 장소도 이동. 그 다음에 시간도 이동. 2019년 첫 달이니까 시간도 이동. 그리고 제목도 바꾸죠. 강강술래 영성 콘서트 시즌 1 제1회. 그래서 의미 부여를 제가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 이동도 하고 주제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시즌 2가 새로 시작하는 만큼 요번에 새로 출범하는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나만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조명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분칠성 이야기하지만은 아시타 사령부에 대한 제가 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아마 오늘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다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바람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그런 승리가 한 분 한 분 오시도록 하는데 아마 깊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 공지도 그래서 딴 데보다는 여러 번 되풀이해서 냈고 마지막 공지에는 오늘 함께 함으로써 시즌2의 새로운 출발의 첫 멤버들이 되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주 오시다가도 오늘 워낙에 막 행사들이 겹쳐가지고 애석하게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문자 막 계속 보내가지고 난 육체는 안 갔지만 영혼은 가니까 꼭 참석을 해라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았다고. 그래도 현장에 오는 것보다는 많았더라. 후기 읽을 때는 지식적으로 읽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후기 이전에 실제적인 파동이 임하거든요. 우리들의 파동도 같이 공유하고 공명하지만은 다차원적인 존재, 다차원적인 마스터들, 대사님들, 그다음 그분들의 에너지 진동수 이것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임하는 분들하고 나중에 후기만 보는 분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다음에는 절대로 빠지지 마셔. 그렇게 일일이 담기를 했습니다. (45회) 때 제가 이제 후기 오신 분들 알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45회 때도 거의 다 많이 오신 분들이에요. 3분의 2는 그때도 오신 분들이고 오늘 3분의 1 정도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날 제가 발표하고 어디에 후기 적으면서 UFO만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 사진도 후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주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시타. 지금은 이제 아시타 사령부의 아시타 사령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과거부터 칠성의 옥황상제로 불려져 왔고 지금도 무속에서는 그분은
산상제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옛날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첨단 그 우주 문명의 지도자시거든요. 첨단 우주 문명의 초첨단 과학의 우주 모선을 막 전 우주로 이렇게 막 운용하면서 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버전으로 보는 거죠. 그 외계 문명 차원, 고차원의 우주 문명 차원을 보니까 이제 이분을 보면은 고차원 우주 문명의 지도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수많은 그 우주 모선과 정찰서 선단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무속에서는 외계 문명 자체를 몰라 그냥 그분들 모르고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해오던 방식이 있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뭐 춤추고 빵을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차원으로 막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우리 아시타님께서는 참 그것도 모른 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성이 지극한 데는 또 면류가 옷간단히 복창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거기에 현실을 해준단 말이에요. 승리가 나타나고 뭐 장군 복장으로 부하들이 함께 대동하고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달라지면은 달라진 시대만큼 깨어나서 적응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뭐 요번 시대만 산 게 아니고 이전 시대 전 전쟁에서부터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옛날 버전을 했으니까 지금은 21세기 최첨단 시대니까 지금은 최첨단 버전으로 하자. 그게 제 주장이고 위에 계신 분들도 그걸 굉장히 바랄 것 같아요. 사실은 초과학 우주 모선을 가지고 은하계를 갖다가 막 쫙 이렇게 막 개척하고 문명을 입수시키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맨날 그래서 막 훅치면서 막 그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이러면은 좀 성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 버전으로 하는 거를 속으로는 굉장히 반기실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또 그 메시지, 또 게시, 옛날식으로 하면 게시라고 그러죠. 요새는 채널을 그러죠. 채널, 메시지, 그다음에 파동, 뭐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아니 10월달에 하고 나서 11월, 12월, 1월 한 100일 정도 공백이 있었죠, 그죠? 요 공백 기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파동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고, 최초로 이제 직접 게시와 파동으로 내려오신 거는 작년 우리 45회 할 때, 그때 최초로 임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파동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뭐 UFO 직접 모선이 직접 나타나고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가 직접 문자로서 내려오고 한 거는 10월달 처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제 뭔가 시작하는구나.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 단체하고 연관시켜서 시작되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에도 뭐 외국계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내려간 건 있어요. 인터넷에도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몇 년간 공백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안 나오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게 우리 신문명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한국에. 그것도. 그중에 미국에 이제 캔데이시, 원든 보고프의 캔데이시, 러시아의 뭐 타티아나 이런 쪽의 채널들이 몇 년 전까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시타니 메시지를 많이 채널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된 것이 우리 신문명령으로 나온 거예요. 저도 예상은 못해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그 전에 공부는 많이 했죠. 북두칠성이 뭐다, 우리 한민족과 결부되어서 어떠한 의미다. 그 다음에 수만 년 전부터 지구상의 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다. 한민족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동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 이런 거를 책을 통해서 또는 명상을 통해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채널 메시지가 내려오고 파동이 내려오고 UFO가 등장한 거는 작년 10월달부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부분이 바로 그 작년 10월달 45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분들 거의 다 오셨는데, 그래서 이건 보통이 아니다. 그 전에도 많이들 왔거든요. 우리 그 모임 할 때마다 45회까지 했으니까 그동안에 오신 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수백 명이에요. 오다가 안 온 분까지 다 합해서.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작년 10월달부터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 이분들은 좀 더 특별한 승리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내려온 이 메시지와 파동을 지금 오늘 제가 노트를 가져왔는데 이 노트 안에 이 노트가 벌써 한 두세 달 만에 이 노트가 꽉 찰 정도를 지금 기록했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우리 신국민연합하고 첫 인연을 맺는 거 아닙니까? 작년 10월달부터 그죠? 첫 인연을 맺어서 지금 한 100일간이니까 이 인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예언이라든지 메시지보다는 요 우리들의 인연에 관해서 나의 인연은 뭐였고 요 전생의 실생에서의 인연은 뭐였고 역할은 뭐였고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채널을 했습니다. 그 채널로의 인연은 뭐였고 그 두 사람이 실생에서 어떤 동료 관계였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실생의 전생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전생 기억을 일깨워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생에서 지금까지 한 50몇 년간 살아오면서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것 이걸 하나하나 다 지금 짚는 과정이었어요.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 돌아보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나갈 것이다 하고 다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거는 오픈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을 안 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들 안에 우리 인류 전체가 알아야 될, 우리 한국민 전체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보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빼가지고 공적인 메시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메시지는 그것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로 다시 또 옮겼어요. 그래서 옮긴 내용 중에 이것도 다 하려면 또 몇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압축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낭독을 해드릴 겁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해설을 조금 더 못해요. 가급적이면 제가 해설을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만 제가 조금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하늘 메시지들이 내려올 때는 옛날에는 뭐 종교인들을 통해서 뭐 계시라고 했지만은 요새는 이제 채널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내려간다 해가지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채널로 옛날에는 뭐 영매 같은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은 또 영매나 종교인들이 했지만은 요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채널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내려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거는 뭐냐면 언어와 문자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받는 그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그 사람 한국 사람이라면 한글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올 때 이미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로 내려와요. 이제 번역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렇게 알아듣도록. 그래서 언어와 문자 개념으로서 직접 채널한테 내려오는 것이 채널 메시지입니다. 채널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주로 내려왔던 게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은 뭐냐면은 언어나 문자 형태를 띠지 않고 그야말로 파동으로 그러니까 영감 또는 텔레파시 언어로 또는 문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언어화 문자화가 되기 이전에 파동 진동수 뭐 주파수 이래도 되죠. 그래서 그 파동으로 내려오면은 그 받은 사람이 그 파동을 자기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서 문자로도 되고 그 사람이 미술가라면은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음악가라면은 작곡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파동을 받아서 문자로 나타내기도 하고 음악이나 무용이나 또는 그 미술로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인 어떤 그 파동 에너지로 내려오는 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파동의 방식으로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달에 이제 채널 메시지 내려오기 전에는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파동으로 봤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아주 특이한 어떤 그
말을 자주 한다든지 뭐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할 행동을 자주 하는데 저는 그게 일상적이니까 항상 제가 살아가는 스타일인데 주변에 다른 주위 사람들 볼 때 좀 아주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나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그걸 조금 의식하기 시작한 거는, 이전에 저 복권, 여러분 복권 책 다 보셨죠? 제가 이제 직접 보내드린 분도 있고, 또 원고 보신 분도 있고, 그죠? 그 복권 책을 쓸 때, 꽤 오래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 뭐, 쓰면 되지 그러지만, 저는 몇 년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은, 쓰다가 막혀버리면 저는 억지로 안 쓰거든요. 불편한 사람들 보면은 쓰다가 막히면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것저것 전부 인용하고 막 책들 갖다 놓고 막 그 밑에 맞춰나가잖아요. 이런 건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하다가 그 다음 대목이 딱 막혀서 안 떠오르면은 펜 던져버리고 안 해요. 그 다음 대목이 떠오를 때까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심지어는 1년 이상 그 다음 대목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가고 놀아요. 왜냐면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 만약에 그런 영감이 계속 작동을 안 하는 것이면은 또 하나의 또 뭐라 그러나 정말 그건 메시지라고 볼 수 없는 거지. 하나의 그냥 픽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막혀버리면은 펜 딱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뭐 한 달이 가든 뭐 두 달이 가든. 근데 맹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확 들어오는 거야. 맞아. 야, 요 다음 대목, 이 대목, 이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떠올랐을까? 야, 기가 막히다. 야, 이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나를 갖다가 속으로 자화자찬했어요. 야, 대단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다니.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밖에서 들어온 아이디어. 그게 한번 두 번이 아니고 그 책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집필을 하는 시간만 시간 단위로 모아보면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불과 몇 달 안 될 거예요. 근데 펜 던져버리고 노란 기간이 많은 거야. 안 한 기간이. 그리고 맹상하는 기간. 여기까지 합하니까 이게 한 뭐 5년, 6년, 7년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탈구 작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파동이라 이거죠. 파동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제가 어떤 모임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강의를 할 때, 그때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뭔 이야기 해야지, 이렇게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막 막힌다고. 그러면은 제가 억지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탁 들어가면은, 그 다음 대목이 탁 들어와요. 이 이야기를. 근데 그 원천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기가 막힌 이 창조력이 뭔가 아이디어를 참석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보면 하위 자아가 있고 본인 안에 상위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본인 안에 있는 상위 자아가 내면의 자기가 그 소스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라고 봐요. 나의 상위 자아가 요 말을 했구나. 이게 하나가 있고 외부의 상위 차원의 어떤 팁이 있구나. 요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중에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책을 쓸 때라든지 발표를 준비할 때라든지 어떤 뭐 강의할 때라든지 할 때는 문득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열띤 막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 막 한두 시간 넘어가는 걸 예사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몰입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자에 몰입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차원적인 메시지가 밖에서 파동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명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구별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는 이제 저하고 이제 아는 그 채널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칠성 쪽에서 제가 요 앞은 전생이 이제 칠성이라고 나오는데 칠성 아시타 사령부라고 나와요. 거기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번 생에 이제 처음 들어왔고 지구에서의 전생이 없대요. 처음 들어왔는데 지난 10월 달부터 이제 옆에서 채널 메시지 받은 분 있잖아요. 그분은 영상을 해보니까 이번 생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저보다 수만 년 전에
나반과 아마시절이라고 역사에 나오죠. 고대사에. 아마 그 무렵에 지구로 이렇게 환생한 것이 아닌가. 메시지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본인도 그게 맞다고 그러는 것 같고 또 상부에서 메시지가 올 때도 수만 년 정도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쪽으로도 근데 이제 그분도 채널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10월달부터 합니다. 그전에도 이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근원이 어딘지를 밝히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원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그리고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한테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받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작년 10월달부터는 아시타 사령부로 이제 근원을 밝히면서 여기서 나가는 메시지니까 전해라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달부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막 모순이 내려오고 직접적으로 이제 파동은 평소에 받고 있었지만은 문자 어느 곳에 메시지는 이제 작년 10월달부터 저한테로 또 옆으로 한 바퀴 돌아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중으로 막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요즘 상황은 대충 아시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저도 어떨 때는 어리둥절해요. 지금 이제 100일 정도 지났지만은 야, 이게 무슨 현상이 어떨 때는 왜냐하면 뭐 적응을 저도 하는 중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판타지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작년 10월달 45회 마치고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와 이거 판타지 영화를 몇 편 보고 나온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타지가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 메시지 읽기 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45회 때 이제 제가 우리 지구를 케어하고 있는, 우리 지구를 멘토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그 영계 대사들, 이 모인 집단이 3개 부류가 있다 했죠. 하나는 우리 지정 문명, 지구의 지하의 아갈타 문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 문명보다 한 몇천 년 앞선 문명이랍니다. 그 유래도 따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그거 하면 또 밤새 안 돼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잠깐 했으니까. 이 아갈타 문명이 이제 우리 지하에 지구 지저에 있는데 이 아갈타 문명의 수구를 샴발라라고 그래요. 샴발라고 이 아갈타 문명에서 인류와 또는 아갈타 문명의 주민들을 계몽하는 서성들의 집단을 대백색 성행계단이라고 그래요. 또는 지구 영단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이어라키라고도 해요. 지금 이제 거기는 고타마 붓다, 옛날에 석가모니라고 알려져 있죠. 이 고타마 붓다님이 지금 그 하이어라키의 수장입니다. 이전에는 사나타 쿠마라님이 저기 경성에서 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아갈타 대백색 성행계단 지정 문명을 관장하다가 다시 금성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지금은 고타마 붓다께서 지구 영단의 수장으로서 이걸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레벨이 하나가 지구를 계도하고 있고 또 한 레벨은 이제 오늘 우리 주제죠. 아시타 사령부. 여기는 수억만 년 전부터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한 170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이 170개 정도의 별의 한가운데 중심되는 별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요 번역을 우리가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자미원이라고 북두칠성은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칠성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있는 별이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북두구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북두칠성이 있고 요 번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별들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칠성의 옥황상제님, 옛날부터 옥황상제라고 불렸습니다. 저기 민족 종단에서는 태을천 성군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청산도나 대순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도교에서는 그분을 천주님이다 이렇게 하죠. 저쪽에 서학에서 가톨릭에서 천주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 용어를 갖다 비슷하게 가지고 이거는 동학에 우리 원래 천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최순이 말한 그 천주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옥황상제. 그 다음에 대종교에서 지금 천부경, 삼일신구, 참정계경 우리 민족 그 가르침을 쭉 내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칠성의 상제입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환인시대 7대 환인들이 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환웅들에게, 18대 환웅들에게 전하고, 환웅들이 47대 당군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에게 또 전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전 세계로 또 전파되어 나가고,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나갔을 때는 불교다, 기독교다, 도교다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이름으로 막 변질되면서 또 나갔죠. 그죠?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영성과 역사의 뿌리가 바로 이게 칠성입니다. 그래서 이 칠성상제는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별과 수많은 행성들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태양계의 지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에는 우리 칠성족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저쪽 옛날 과거에서 라이라, 시리우스, 오리온, 플레이아디스, 안드로메다까지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칠성의 범위 밖에 넘어가는 범위에 있는 많은 성단에서도 지구에 와서 입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 전체를 총괄해서 관장해서 이끌고 가는 것은 칠성입니다. 특히 이 지구를 갖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은하계 전체에서 많은 종류의 성단에서 많은 종류의 인류들이 여기에 모여 있거든요. 지구는. 그래서 지구는 앞으로 은하계에 있어서 하나의 뽕보기로 시금키에서 이렇게 육성하는 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제 채널 공부하시는 분들,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앞으로 시금키에서로 상승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 요것만 가지고 또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니까요. 그래서 칠성에서도 특히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왔어요. 이제 말을 칠성 옥황상제님보다는 첨단 버전으로 아시타 사령부로 제가 이제부터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아시타 사령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 태양과 행성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처음에 행성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면은 그 행성이 이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식물, 동물 하는 생태계가 이게 육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육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답니다. 칠성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생태계를 육성시키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식물서부터 해가지고 동물, 고성동물까지 해가지고 생태계가 하나 육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성의 생태계를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인류를 입식시킨답니다. 좀 더 발달된, 이미 이전에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별들에 있는 인류들을 준비가 된, 생태계 육성이 준비가 된 별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이주. 대량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정착시켜서 살게끔 하는 걸 입식이라고, 입식. 그 입식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입식시킨 이 인류를 아주 원시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그 문명, 문화를 첨단 문명으로 이렇게 육성시켜 나가는 과정. 요 일련의 모든 전체 과정을 아시타 사령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이죠. 생태계를 육성하고 인류를 입식시켜가지고 선도, 계도, 계몽 활동을 해서 문명이 꼽히도록 문명을 육성시키기까지 그 행성 전체의 총체적인 모든 살인사를 총괄하는 거예요. 배우고. 근데 아까 지하 문명의 아가타 문명의 우리 지구 영단 있죠. 거기서는 계몽 작업만 위주로 하는 겁니다. 계몽 작업, 가르침, 깨달음 위주로 집중하고, 아시타 사령부에서는 생태계 육성부터 문명 개발까지, 개천까지 모든 걸 총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레벨이 있는데 은하연합입니다. 은하연합은 우리 이제 칠성하고 이 칠성에서 관장하는 태양계만이 아니고 은하계 안에 있는 모든 성단의 문명들이 전체가 서로 협조하고 하나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은하연합. 지구 말로 하면 하나의 협회라고 보면 돼요. 협회. 그래서 은하협회, 은하연합. 그래서 은하 전체의 하나의 협의체. 그래서 은하계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협조하게끔, 저쪽에서 이쪽으로 협조하게끔, 뭐 전체가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하나의 종합 의사소통의 장이에요. 은하연합. 그래서 은하연합이라는 레벨에서
태양계에 뭐가 필요한가, 지구에 뭐가 필요한가를 구원을 해주고 멘토를 해줍니다.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지구를 멘토하는 배후의 연계가 이렇게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각자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시타 사령부입니다. 실성 사령부. 또는 우리가 상대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총괄하시는 분이 아시타 사령관님이고, 이분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구를 포함한 수많은 태양과 행성들을 관장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타 사령부가 뭐다, 역할이 뭐다, 대충 아셨을 거고요. 지금 이제 지구가 이제 대전환기지 않습니까? 진동수 주파수가 전환하는 대전환기고 새로운 주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고, 또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승의 과정이 있다. 주파수가 달라진다. 도약이다. 또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그런 주기에 처했습니다. 대단히 급박한 시점이고, 이전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후천에서 선천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아주 변곡점이고, 아주 예리한 예각의 변곡점의 정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비상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자연재해가 터질 수도 있고, 엄청난 지금 그 대변동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고 감지하는 사람들은 감지를 해요. 그래서 뭐 화산이라든지 뭐 지구 급점 이동이라든지 뭐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인재까지 겹칠지도 모른다. 전쟁. 여기 3차 대전까지 겹쳐버리면은 정말로 종합 시어터죠. 그냥 지구 대변동에, 그죠? 그래서 대단히 급박한 시점이에요. 그 지구 대변동, 주기 변동에 의해 가지고 뭐 화산이 터지고 어쩌고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인재, 즉 3차 대전이라도 전쟁이죠. 이 전쟁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비상이 걸려있고, 제발 이 인재 없이 넘어가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처참한 비극을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영성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항상 거기에 집중해가 있죠. 이거 막기 위해서 명상하고. 근데 우리만 비상이 걸려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다차원의 하늘 정부에서도 다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진행할 것인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봐서는 이건 전쟁은 불가피할 것 같다. 지구 인류들이 하는 행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대로 나가면 전쟁이 올 것 같다 하고 시뮬레이션에 나온답니다. 이대로면 이건 피할 수가 없는 문제다 하고 위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비상에 걸려있대.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메시지가 내려오니까 요 지구 대전환, 태양계 대전환을 이 시기하고 작년 10월달부터 비상 걸리는 시점하고 이렇게 딱 맞물린 거야.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지구 대변동의 이 와중에 이 느낌하고 하늘에서 보고 있는 이 지구 돌아가는 이 시나리오, 이 돌아가는 상황하고 이게 딱 맞물린 거예요. 지금은 액션이 필요하다. 우리도 나서야 되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메시지도 던지고 파동도 던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릴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메모하셔도 되고 나중에 또 후기에도 또 다 올라갈 겁니다. 후기에 올라가고 유튜브로도, 요번 건 참 유튜브로도 나갈 겁니다. 유튜브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건 내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새겨 들으시고 메모해 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발췌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반님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칠성 동지를 하고요. 아시타 동지들, 우리 칠성 동지들,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함께 하거든요. 위에서 한 분 한 분을 다 조율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 그걸 필요 왔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싶은 거는 메모해 두세요. 11월 7일 날, 11월 7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오후 8시 27분부터 9시 32분까지 채널을 통해서 내려온 메시지. 읽겠습니다. 태열랑아,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쓴 책, 글, 발표 내용들, 너도 파동으로 느껴왔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함께 해왔다. 겁내지 마라.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한 내가 보호하고 천사들 보내어서 도울 것이다. 맨날 글만 올리면 뭐하느냐? 이거 저보고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몇천 명이 조회수 올려가면서 글만 읽으면 뭐하느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활동해온 거. 태열랑아, 이제는 연구는 그만하고 행동으로 추진할 때다. 너도 이전엔 추진력이 아주 뛰어났었지. 그러나 생각보다 가슴이 먼저다. 그때를 회복하라. 빨리 돌아가라. 그러니까 비상을 끄시는 거예요. 머리 굴려가면서 지식 통공을 하지 말아서 가슴을 열어라. 이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제가 요 대목만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내려온 메시지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공적으로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것만 딱 제가 발췌한 겁니다. 한 2시간 분량이 내려왔어요. 근데 요 문단 몇 개만 제가 발췌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 토요일이고 또 오전 5시 15분부터 6시 9분까지 내려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긴데 딱 우리한테 공통적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인간들의 욕심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도시개발을 한다고 산을 없애고 나무를 베기 때문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지키지를 못하기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시간을 제가 요 대목 나오는 부분 하나 따로 제가 시간을 명기해놨는데 11월 22일 그 전이구나. 그 전에 이틀 전에 11월 22일 오후 8시 20분 정각에 내려온 메시지 중에 한 대목이에요. 하늘에서 회의를 열었다. 우리 칠순만이 아니고 은하계의 은하사령부의 중심, 초은하사령부의 중심에서도 왔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기에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지구의 피스, 평화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결정했다. 이 말씀은 그전에는 지구가 꼭 반드시 평화로만 간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평화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은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천상 정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주로 이제 그렇게 내봤는데 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늘에서는 피스,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망치하고 시키만 보질 않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걸 확은 안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도 보면은 직접 여기서 개입하겠다는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개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래 놓고 24일 날 어떤 단서가 있어요. 24일 추가로 내려온 그 내용 중에 우리는
피스로 결정을 내리고 3, 4, 5차원의 공존을 평화공존, 전쟁이 없이 3차원, 4차원, 5차원 다 공존을 생각하고 있으나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요 대목이 내려왔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단서조항 하나 달아놓은 겁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멘토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맡겨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개인들이 다 자유의지가 있고 지구상에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가이아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멘토들이 이래라 저래라고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개입해서 전쟁을 막고 평화 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지구상에 있는 최종 결정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합의하에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사악한 일부 세력들이 있는데 제가 이 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뭐 기득권 세력, 뭐 일루미나티 어쩌고저쩌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저는 뭐 사약적인 용어로 그냥 배후 기득권 카르텔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교적이거나 뭐 데이메스나 일루미나티 뭐 유대금융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사약적으로 배후 기득권 카르텔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 세력이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일들을 진행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평화로 가도록 모든 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결정을 했다. 위해서 8월 20일 날 11월 22일 날 8시 20분 정각에 내려온 피스 메시지에 대해서 24일 날 저녁에 추가로 이렇게 한 대목 단서조항을 하나 따라놓습니다. 기다려드리고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비관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영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좌절하고 비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언들이 많으니까 정안에도 그랬어요. 3차 대전 피할 수 없을까? 우리 꼭 목숨 던져서 막 이게 겪어야 될까? 그랬는데 이거 받고 나서 굉장히 제가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평화적으로. 그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 자, 낙관적으로 생각을 바꾸자고요. 그리고 23일 날 일요일 오전 5시 20분부터 16시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 또 굉장히 많은데 딱 한 대목만 제가 옮길게요. 헬라나, 너는 다 알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계획을 채널들을 통해서 다 들었다. 그대로 밀고 나갈지어다. 항상 중심을 잃지 말고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순수와 정빈을 잊지 말고 이렇게 딱 요 대목은 이건 저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성 공부하는 동아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개인적인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진리를 향해서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요즘에 고쳐야 되겠다. 우주 문명이 막 개창이 들어가고 지구 진동도 올라가는데 내가 역시 여기에 내 한 몸 던져서 헌신할 대목은 뭔가 여러분들 다들 항상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획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나 매일 몇 시에 명상해야지 하고 계획했으면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작년 10월달에 이제 45회 하고 나서 바로 곧 이어서 12월달에 46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짰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월달에 본격적으로 메시지 내려오니까 저도 이제 좀 멘붕 상태에 약간 빠진 거예요. 이거 좀 맹상을 하고 나를 추스려서 시즌2로 넘기든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뭐 역사, 정치, 통일 별거 다 했는데 이제 이건 좀 밀쳐놓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영적 진동수 산성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백을 둔 겁니다. 그래서 공백을 그래서 한 석 달쯤 두고 지금 이번에 시즌2 하는 거는 이전에 45회까지 하던 방식은 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하는 이것도 이전에 해온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정말 소수 정예입니다. 협동자들끼리 공감하는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안 그랬고 불특정 다수
뭐 정치하는 사람이고 통일운동하는 사람이고 사회운동하는 사람이고 역사운동하는 사람이 다 오라 이거야.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또 강의도 그 와서 광범위하게 종류별로 다 하고. 근데 지금 위에서 볼 때는 지금 비상이라 이거야. 지금 그럴 때 아니다. 급속하게 지구가 뭐 떨어져 가는데 세월아 내월아 그러고 있을 때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제가 이제 빠르게 진행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46개에서 바로 언제 나가려 했는데 제가 석 달을 미룬 거거든요. 그걸 질책하신 것 같아요. 뭐 계획하고 시간 낭비하고 공백기를 가지느냐. 계획한 대로 바로 밀고 나가고 안 하고 왜 맹상만 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37분부터 9시 34분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도 이것도 한 대목만. 자, 너무 많은 인간의 지식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믿고 행하라. 가슴으로 임하라. 예수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지. 딱 요 한 대목이 저희 가슴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다 머릿속에 셀프 뭐 영성지식, 명상지식 뭐 써면 뭐 하느냐. 가슴이 작동하는 거 말짱 그거다 하고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 발표했고, 그 다음에 연말 12월 31일 월요일 오전 아침 8시 25분부터 9시 3분까지 이날도 제가 발표를 한 것이 뭐냐. 서구식 사고도 동양식 사고도 장단점이 있다. 너무 동양적 사고로 편중되지는 말라. 말아라. 동양은 폐쇄적이기도 하고 반면에 서양은 개방적이고 탐구심이 많다. 나사렛 예수는 나의 인도에 의해서 동양의 사상을 통달하고, 우리 성약 성서에 보면은 그 보병문 보험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가 12살부터 31살까지 어디로? 동양, 인도, 중국, 티베트에 쫙 돌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갔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휘랍 철학 공부까지 다 하고, 이집트의 맹상 공부까지 다 하고, 그러고 다시 그 구약의 유대 히브리로 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뜨리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이제 요 성약성서에 나오는 동방의 공부 대목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혼자 우연히 간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아시타 살인마님이 인도로 그리 했다고 자기가 밝힙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의 인도에 의해서 동양 사상을 통달하고 다시 원래 이스라엘 사상까지 통달하면서 서양의 동양의 사상을 전파한 것이다. 명창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양을 너무 가르지 말아라.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둘 다 포용하라 이런 말씀. 이건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그 칠성 쪽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사상을 굉장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나 자신도 모르게 동양 우리 칠성 사상이 확 빈중돼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걸 따라. 제가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근데 이제 정작 당사자인 아시타 사령관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이 다 장단점이 있고 이것을 융합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나의 인도에 의해서 동양 사상을 다 공부하고 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하나로 합의를 되어야만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되어야만 모든 역사와 신화를 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영성 공부하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새벽 2시 19분부터 02시 40분까지 이 채널러가 요 메시지를 받을 때 온몸에 진동이 임합니다. 온몸에. 그 몸 전체가 진동이 휩싸여요. 그러니까 10병 걸린 것처럼 굉장히 그 채널 마치고 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몸이 막 아프고 저리고 상당하대요. 엄청난 그 진동수를 육체적이고 상처는 육체로 가지고 그걸 견뎌내야 되니까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진동이 내려오기 전부터 막 발다리 저리고
손도 저리고 막 몸에 진동인데 어떨 때는 막 통증도 엄청나게 동반하고 그런 끝에 이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올 때는 미리 그걸 안 돼요. 조지면 안 돼요. 몸이 막 진동하고 아플 때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이제 좌정하고 명상 자세로 필기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가지고 난 뒤에도 그 우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서 이제 추가 마무리 명상을 하고 그런 겁니다. 1월 1일날도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지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나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 이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 대순진리 정산도에서 교조를 이끄는 정산이 있잖아요. 정산 선생한테 실려서 천지공사하고 앞으로 지구 어떻게 될 건지 계획 다 짜놨잖아요. 다 짜놓고 퍼포먼스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대순진리하고 정산도에서는 정산을 국강상대로 동일시해가지고 막 순결해서 종교를 만들죠. 그건 아닌 거예요. 정산이라고 하는 채널로 옛날 말로 하면 영매 여기 실려서 작업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것도 밝히셨어요 본인이. 근데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공개적인 게 아니고 제가 상세한 말씀 안 할게요. 자, 그런 말씀. 이미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전환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짜놓은 플랜이고 이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행할 차례다. 이제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보낸 빛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서로서로 연결될 것이고 조금만 지나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보게 될 것이다. 저는 45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바로 아시타 사령관님께서 말한 빛의 형제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도 일어났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보낸 빛의 형제들이고 빛의 일꾼들이다. 이제 서로서로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45회 때부터. 그리고 희한한 게 2019년 1월 4일인데 시즌2 새로운 버전으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짜놓고 장소를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데서 하고 싶어서 바꾸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강남도 가보고 강원도 가보고 신천도 알아보고 종로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장난치면서 어디 가면 어디는 좋은데 어디는 마음에 안 들고 어디 가는 공간은 좋은데 시끄럽고 어디는 다 좋은데 뭐가 좀 주변이 좀 안 좋고 어디는 또 다 그런데 교통이 안 좋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1월 19일, 1월 4일 너무 세세하게 멘토를 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채널한테 장소 문제를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리고 내가 속으로 이거 너무 세세하게 케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랬는데 강남이 뭐가 좋느냐 물질 맞는 게 찌드는 데가 뭐가 좋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왜 강남을 했냐면은 처음에 강남을 하려 했어요. 분위기를 싹 바꿔버리려고 특정 종교도 싫고 당군 할아버지 우리 당연히 존경하는 우리 조상님이지만은 그게 북한에서도 안 돼요. 영성을 하려면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그렇게 열어야 돼요. 그 당군님의 몇 대 위에 꼭대기에 사령관님이 계시는데 이것부터 알아야지. 그 장소도 거기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버전을 싹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강남을 이제 하지 말라 소리고 이렇게 나와요. 역사가 숨쉬는 곳을 알아봐라. 무슨 보물찾기처럼 옷까지만 하고 말씀 안 하세요. 채널. 그래서 내가 역사가 숨쉬는 곳이라. 역사. 그럼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강화문 종로. 그죠? 이 강화문과 종로는 역사의 산지라는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그죠? 강화문 종로. 분명히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이 제일 좋아. 종각 10분 출구 딱 나오니까 바로 롯데리아예요. 봤죠? 그죠? 때 여러분 다. 롯데리아 딱 내리면 바로 5층으로 올라오면 대역이에요. 그리고 사이트에 보니까 공간도 아삭해요. 이 정도 아주 조용해. 우리끼리 워크숍하기 딱 좋아. 그래서 좋다. 야, 이거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지도를 딱 보니까 바로 종각 옆이라. 종각이 어디냐?
10시 되면은 옛날에서 하늘 28수, 바로 우리 국제칠직에서 관장하는 28수 아닙니까? 하늘의 천문에 별자리. 하늘 28수 별자리에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하고 안녕을 보고하는 종을 칩니다. 2경, 1경, 2경, 3경, 4경 그러잖아요. 2경이 10시경이거든, 저녁에. 그때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하고 하늘 28수에다가 안녕을 보고하는 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에는 5경입니다, 5경. 새벽 4시에는 종을 33번을 쳐요. 이 33번은 뭐냐면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깨어나서 새로운 날을 멋지게 맞이하소서 하고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거를 항상 이 종각에서 치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파루라고, 파루. 쇠북. 종을 치는 데도 있고 북을 치는 데도 있고 그래요. 파루를 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열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 종소리하고 결부되니까 이거보다 큰 종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주 한옥마을의 풍남문, 그것도 옛날에 형산한테 실려가지고 새로운 천지봉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첫날, 바로 그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에 올라가서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노라 하고 노래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주의 그 풍남문도 새로 시작하는 공간이었고 종각도 새로 시작하는 공간이었구나. 거기도 파루를 치는 곳이고 여기도 파루를 치는 곳이구나. 딱 매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번개처럼 종각이다. 그래서 답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종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중간에 에피소드.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마 아시타님께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장소까지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제 종로에서 종각에서 이거 한다고 이제 제가 공지가 나간 겁니다. 이 결정이 1월 7일 날인가 총무님 그렇죠? 맞을 거예요. 1월 7일 날인가 이제 공지가 비로소 나간 거예요. 그 전에는 장소를 못 구해서 헤매다가 장소까지 이제 아시타님께 정해주신가 싶습니다. 너무나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해놓고 이제 공지를 다 제가 인터넷으로 날리고 문자로도 날리고 다 알렸죠. 다 알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런 행사합니다 하고 이 1부, 2부까지 해가지고 다 나갔죠, 그죠? 이거 당연히 위에서 다 보시는 거죠. 다 이거 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자신의 첫 메시지가 요번에 내리가 때가 됐다 하고 1월 9일날 이건 아마 그전에 내려온 거는 종합적인 메시지 속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있는 내용이고요. 1월 9일 날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메시지. 많이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메시지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그 메시지 우리 전체가 공유해야 될 내용입니다. 1월 9일에는 상당히 본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주제로 해라는 의미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다 주제지만 그래서 1월 9일날 수요일날 10시 23분부터 11시 20분까지 내려온 건 제가 말씀드린 이건 좀 긴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예리하게 이제 푹푹 찔러요. 바야흐로 앞으로의 세계는 당분간 평화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회담을 할 것이며 중국이 많은 협조를 할 것이다. 근데 열흘쯤 지나서 1월 18일 날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백악관에서 2차 북미 회담을 진짜로 정식으로 하겠다 하고 북미 2차 정상회담 발표를 합니다. 그전에는 안 했거든요. 할까 말까 언제 할까 연기할까 무산될까 캔슬될까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1월 18일 날 정식으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열흘 전에 1월 9일 날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하게 될 것이며 중국이 많은 협조를 할 것이다. 나왔어요. 일종의 예언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유럽도 EU는 EU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할 것이요. 자기 나라의 자존을 더욱 세우려 할 것이다.
이게 이제 1월 9일인데, 그로부터 17일이나 지난 1월 16일 날 영국 하원에서 영국 아시죠?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어 버렸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부결됐는데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202대 400, 202대 432로 202표 대 432표로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반 이상이죠, 그죠? 압도적으로 유럽하고 영국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깨버린 거예요. 영국 하원에서. 그래서 이 브렉시트 서로 자존심 자기 이익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유리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영국 메이 총리는 그 협상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영국 하원에서 그거 못한다.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고 부결시키고 깨버린 거예요. 결렬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없이 만약에 브렉시트가 진행되어 버리면 난리 나요. 왜냐? 지금까지 EU라고 하는 안에서 정치 조약, 경제 조약, 무역 조약, 뭐 WTO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런 조약, 관세 조약 이런 거에 의해서 EU가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이 EU 전체에 협약하고 또 다른 나라, 다른 대륙 간에, 다른 나라 간에 또 무역의 협약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EU 전체가 현재 해온 그 룰대로 우리는 안 하겠다 소리고 또 나아가서 전 세계하고도 안 하겠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미리 딜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깨지기 전에 EU에서 나가기 전에 그럼 EU에서 나가고 난 뒤에는 영국은 관제 정책을 어떻게 하고 EU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EU가 아닌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하고 이게 미리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에 대한 모든 사전 조약이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EU에서 영국이 딜 안 하고 브렉시트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영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문제가 우리가 큰 거거든요. 노딜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 근데 17일 전에 1월 9일 날 아시다님께서는 유럽은 유럽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할 것이고 자기 나라의 자존을 더욱 세우려고 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양심에 가는 대목이고 경제 문제에 대한 대목입니다. 있는 자들은 더욱더 가지려고 할 것이고 하고 있고 없는 이들은 더욱 힘들고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어디를 콕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아프리카는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데 동남아시아의 몇 나라도 가라는 자들은 허덕이고 중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그런데 소수의 인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였으면 의학과 교육까지도 다 부패하였다. 중간에 뭐 말도 있는데 요즘 중간에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서민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모두 다 살기 힘드니 서로 못 돕는 것이요. 돈을 많이 가진 상위 1%들이 사회에 더 기부를 하고 투자하여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돈 가지고 여차하며 한국을 뜨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양심을 팍팍. 그러나 돈 가지고 외국에 나가보라. 한국에서는 물질 만능이 최고지. 미국만 해도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돈만으로 안 되는 정신적인 무언가가 있다. 돈만 많이 갖고 나가 외국에서 고아롭게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지만 동남아시아 쪽만 가도 겉으로는 돈 때문에 굽실거려도 속으로는 쫄부로 무시받게 된다. 정신적인 깊이나 품격이 있어야지. 아무리 돈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깐 또 띄워서 특히 한국은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곳이다. 정치가와 경제가가 함께 사돈을 맺고
사학재단과 학교를 배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이용했고, 병원도 의술을 펼치기보다는 돈벌이에 더욱 급급하였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대학 입시를 이리저리 자기들 좋을 대로 바꾸니 학생들이 어찌 적응을 할 것이며 굉장히 시시하게 들어왔어요. 이쯤 되면 아주 모든 걸 깨뚫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썩은 내가 안 나는 것이 없구나. 한국을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는 꿈을 이루고 서민들은 삶에 힘들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대기업만 자꾸 잘 살게 하면 어떻게 될까? 퀴즈 마크.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여 후세의 중심국으로 점찍어 나의 일을 하려고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건만, 천지공사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착하는 1% 인간들 때문에 깨질 수도 있겠구나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비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중략하고, 야, 이거 후기에 다 내보낼 겁니다. 이 썩은 정치가들부터 이거 다 봐라.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중략하고, 시즌2부터는, 이거 이제 중요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려야 했는데, 제가 한마디 너무 정당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재미있게 들으세요. 아까 저 종각의 위치 역사의 숨결 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개입하세요. 시즌2부터는 술 많이 먹지 마. 디프리 시간에 말이다. 있고, 식사와 대화 정도이지, 막걸리 5명에 2병 정도 검전사 할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어찌 이건까지 치밀하게 보시는 거. 빛의 일꾼들이 술을 많이 마신 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약조라도 말이다. 신선들이 그림에서 먹는 것은 술이 아니라 차다. 명상을 하고 다도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 그게 어렵다면은, 막걸리는 곡주니까 약주를 대신해서 건배사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소주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몸에 들어가면 백해 무익할 것이다. 화학적으로 만든 술이기 때문이다. 시즌2는 음주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빛의 일꾼들의 마지막 사명의 장이다. 헤알라가 알겠느냐. 퀴즈 막 끝탕탕탕, 느낌도 탕탕탕. 안 좋아하십니다. 여기까지 다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공식적인 말씀만 제가 옮겨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 가슴에 적용하실 분 적용하시고, 제가 이제 원래 이거 1시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딱 시간 맞췄네요. 제가 10분 늦췄잖아요, 그죠?